오늘 주제인 학교 이야기에 앞서서 군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요즘 군대가 어떤 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직업 군인도 있을 거고 군 의무 복무 중인 사병도 있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은 부모도 있을 겁니다. 개개인의 군 생활이 어떤지 저떤지는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 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군대라는 전체적인 집단을 보면 지금 군대는 뭔가가 잘못된 제 기능을 못하는 무기력하고 엇나간 집단입니다. 지금 군대는 간부가 병사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시킬 수 없고 아무것도 지시할 수 없게 됐어요. 지시했다? 안 따르면 그만입니다. 부사관이 지시를 하면 아예 대놓고 싫은데요? 다른 사람 시키죠. 직접 하시죠 해도 그에 대해서 간부는 찍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야단이라도 한마디 쳤다가는 바로 민원 넣고 엄마가 부대에 전화를 합니다. 모든 군인이 그따위로 군복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끌려온 군대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군복무를 열심히 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병사들은 그야말로 바보가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일이 쏟아지니까요. 간부들 입장에서도 맨날 부려먹는 애만 부려먹고 특히 착하고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애들을 중점적으로 부려먹게 되니까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20명이 하던 일을 이제 간부 2~3명, 서너 명이 다 해야 되는데 병사들한테 일을 못 시키고 지시도 못하니까 그래서 일손을 거들어줄 한두 사람이라도 나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무실 지 방 청소를 하기 싫다고 외부 청소업체를 부르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중간 간부들은 이래저래 죽어납니다.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손도 못 대고 짱받고 처받기 일쑤입니다. 특정 성별의 군인들은 모든 작업과 모든 근무에서 열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성별은 사병은 없고 간부 이상만 있는데 일부 부사관들은 아예 자기 전역이 한 6개월쯤 남으면 나는 전역 준비한다, 자격증 공부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작업에 불러내면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서기도 한다고 해요. 극단적인 일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기면 여러분 주변의 직업 군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랑 정확히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일선 장교들은 요즘 하루 대부분을 뭘 하면서 보내느냐? 엄마들 카톡에 답변을 하면서 보냅니다. 오늘 식단이 뭐냐? 우리 애는 김치 싫어하는데 김치 말고 다른 거 줘라. 우리 애는 고기 싫어하는데 채식 식단은 없느냐? 우리 애는 몸이 약한데 왜 작업을 시키느냐? 우리 애는 다리가 안 좋은데 행군 꼭 해야 되느냐? 우리 애가 간부한테 혼났다는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간부 징계하고 사과문 작성해서 제출하게 해라. 과장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실제 있는 사례만 얘기한 겁니다. 행군을 나가면 일정 표를 달라고 해서 아예 행군을 따라다니는 엄마들도 있다고 해요. 행군 중에 애를 데리고 나가서 따로 밥 좀 먹이면 안 되느냐고 떼를 쓰고 우리 애한테 음식을 전해줘라 했다가 훈련 중에 외부 음식 반입을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걸로 실갱이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그러면 이 꼴이 나도록 가만히 있느냐? 상부 지시로 하는 거예요. 군 선진화, 배려하는 군대 뭐 이런 명목으로 엄마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도록 만든 건 사실 군 상부, 군대 시스템 자체입니다. 군대 내 인권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한국처럼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구타, 가혹행위 당연히 없어져야 할 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군대는 군인으로서 간다는 겁니다. 애로서, 학생으로서, 아들로서 복무하는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복무합니다. 군인은 대한민국의 국방력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잘못된 거죠. 상호 존중과 배려, 인권으로 가득 찬 하지만 전투는 못하는 집단, 엄마가 밥까지 챙겨줘야 되는 집단, 군대가 이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그건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또한 위협이죠. 서희초 사건으로 교권 붕괴에 대한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이것은 교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주객 전도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육 또한 그 뒤집히고 뒤틀린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뒤틀림이 가장 심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가까운 그 나라에는 소황제라는 사회적 문제가 큰 골치입니다. 강한 인구 억제 정책을 하면서 무조건 예외 없이 한 가정당 애는 하나만 낳게 강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978년부터 2013년까지. 그 기간 태어난 아이들은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모두가 외동인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들 여유도 생겼고 다자녀 환경에 익숙하지만 애는 딸랑 하나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애 하나를
애지중지, 그야말로 금지오겹,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야단 한 번 안 치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키우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렇게 키우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 없이 밝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이 자라서 학교를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하니까 집에서 배운 또는 집에서 못 배운 그 개 같은 버릇을 그대로 사회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겁니다. 그게 소황제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수준은 예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성장했는데 애는 나날이 적게 낳고 있죠. 둘을 낳은 집조차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애를 무조건 야단 안 치고 예의범절 같은 거 안 가르치고 그저 안아주고 그저 달래주고 그저 이뻐해주기만 하면서 키우는 애 기를 살려야 된다는 근본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양육 트렌드가 형성됐어요. 예전의 대한민국은 애가 공공장소에서 잘못을 하면 아저씨가 이놈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가난했어도 자식들한테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남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애 새끼가 공공장소에서 개판을 치다 지적을 받으면 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러냐고 되레 부모가 핏대를 세우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애 새끼가 너무 귀하니까 남들이 입을 대고 마시는 스타벅스 머그컵에 애 오줌을 받고 남들 음식 먹는 테이블에서 똥기저귀를 갈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가는 그런 맘층, 발음에 주의하세요. 맘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맘층의 행위들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지 애 새끼가 너무 귀하니까 그 귀한 애 새끼를 모시는 성인인 자기 자신의 정신 나간 행위마저 모든 것이 용서되는 줄 아는 괴상한 개념이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교권 추락은 시작된 겁니다. 교실의 붕괴는 교실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시작해서 교실 안으로 스며든 것뿐이죠. 그러나 개개인의 타락은 개인의 타락일 뿐 그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퍼져나가려면 그럴 만한 촉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제도였어요. 교육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한 방에 막장을 낸 트리거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였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상곤이 이걸 자기 공약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전국이 좌편향 교육감에게 점령당하다시피 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 1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선생님이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는 그 단계부터 기분이 나쁘면 선생님을 패는 단계까지 정말로 빠르게 변화한 거예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왜 교권이 무너지나? 왜 교실이 타락하나? 교실에서 매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시대상이 변하면 현실도 변해가기 마련이에요. 지금 2023년 이 시점에 대한민국 학교에 매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매가 없어지고 체벌이 없어진 교육 시스템에 응당 따라야 하는 필수 조치들, 매가 없는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문제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그에 대한 조치도 고려도 연구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매만 없애고 체벌만 없앴어요. 인권 타령을 하면서 그냥 학생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학생에게 아무것도 지적하지 마라. 공부를 안 하든 행실이 바르지 않든 선생은 찍소리도 하지 마라. 학생은 뭐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라. 하기 싫은 건 안 하게 둬라. 공부를 하기 싫어하면 공부를 포기하면 공부를 시키지 말고 개차반으로 굴면 개차반대로 놔둬라. 이걸 학생의 인권이라고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인권입니까? 그냥 바보 동산이죠. 학생의 두발 단속, 두발 자유화가 학생 인권의 상징적인 요소로 정의되면서 사라져버린 문화입니다. 학생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고 단속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던 행위였는지, 그걸 없앤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달라지는 학생의 행동이나 환경에 대한 후속 대책은 뭔지, 그런 걸 당연히 어렵고 무겁게 고민을 했어야 되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학생이 머리 기르기를 원하니 자유화해라. 학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훨씬 강하고 자유주의적 체계가 훨씬 오래전부터 잡혀있는 서구 선진국들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결정권은 크게 제한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으면 아직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에는 밖으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게 학생의 인권이라는 개념을 정의해 놓으니까 결국 결론은 교사가 학생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혹시라도 감히 학생에게 찍소리를 하는 교사는 밖에서는 소황제의 부모에게 멱살이 잡혀서 따귀를 맞고 안에서는 징계를 먹고 심지어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경찰을 부르던 때가 그리워질지도 몰라요. 요즘은 아예 그냥 학생이 선생을 패버리거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 대상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야, 왜 말을 들어? 야, 왜 하고 싶은 대로 안 해? 수업 시간에 동영상 보다가 폰을 뺏겼어? 왜 가만히 있어? 선생 책상을 엎어버려, 따귀를 때려. 지가 어쩌겠어. 그래봐야 선생인데. 애들이 이걸 배우는데 며칠이 걸릴 것 같습니까? 하루 몇 시간이라도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학교라는 곳에 발을 들여서 긴장한 애들이 야, 여기 별거 아니야. 선생 말은 안 들어도 돼. 열받으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침 뱉고 귓방망이를 후려쳐도 찍소리 못하는 게 선생이야. 이걸 배우는데 며칠이 걸릴 것 같냐고요. 분명히 절대 다수 학생은 안 그렇습니다. 집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와서 교실에서도 정상적으로 행동해요. 그런데 사슬의 강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각 사슬 조각의 강도의 평균이 사슬의 강도를 결정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약한 사슬 단 한 조각이 사슬 전체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한 조각만 끊어지면 사슬 전체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수준은 모든 구성원의 수준의 평균이 아니라 가장 질 낮은 계층의 수준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마치 사슬처럼. 그리고 그 사슬이 전국 여기저기서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희초 사건, 영상을 올리는 오늘까지는 아직도 원인이 명확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동료 교사들 여럿이 학부모의 갑질을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희초에서 그 사슬이 또 한 번 끊어진 겁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그 사슬이.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뭔 개소리를 갖다 붙여도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본분입니다. 교육의 본분은 뭘까요? 교육의 본분은 교육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하게 하는 게 교육의 본분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면 물론 지도하고 양성하고 가이던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한 사람을 사회 안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입니다. 며칠 전 서희초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양천에서도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매를 맞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에는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일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일어난 교사 폭행 사건에서 선생을 팬 애새끼 학부모가 한다는 말이 애가 선생이 싫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교사 탓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미친놈들은 안타깝게도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친놈들한테 힘을 주고 발언권을 주고 그런 놈들의 항의에 사람을 징계를 하고 욕먹을까봐 벌벌 떨고 그건 그냥 같이 미친 사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회초리를 뺏었으면 다른 통제할 수단과 권한을 줘야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교사가 정학, 퇴학을 칼같이 시킵니다. 애새끼가 선생을 팼다? 그냥 퇴학입니다. 재고의 여지도 없이. 흥분해서 날뛰다가도 선생이 디텐션을 주면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는 게 외국 학생들이에요.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매가 없는 교실이 매가 있는 교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학생도 학부모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코미디 같은 학생 인권 조례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책임 그리고 교육. 교권의 추락, 교실의 붕괴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에요. 이제 도저히 더 이상 학교 안에서 쉬쉬하면서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뿐입니다. 서희초 사건 때문에 교권의 추락이 화제가 되자 학생 인권 조례를 옹호하는 것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교권이라는 것은 없다. 교권은 권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아무 거에나 권리라는 글자를 갖다 붙여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교권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요. 교사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면 학교를 왜 보냅니까? 학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집에서 애를 못 가르치겠으니까 기관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은 했는데 통제 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주먹 안에 바람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권이란 건 없지만 학생 인권은 있다. 학생은 지 마음대로 행동해야 하지만 교사가 그걸 통제하면 반인권적인 행동이다. 반박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예요. 그건 인권도 아니고 교육도 아닙니다. 그냥 통제되지 않는 짐승떼를 길러내는 방법일 뿐이죠. 학생 인권 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장사 미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숯불에 부채질을 하다가 멈춘다고 불이 꺼지지는 않듯이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가 각자 자기 애를 제대로 가르쳐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